그래서 TSMC는 이 AI라는 GPU, 이 엔비디아라는 고객이 없었더라도 안정적인 성장은 하고 있었을 텐데, 이 GPU 시장이 개화되면서 GPU가 메모리도 함께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AMD, 애플, 미디어텍, 퀄컴, 브로드컴, 이 모든 회사들이 다 여기다가 칩의 제조를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는 실적이 계속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6일, 오늘 또 유튜브 촬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는 이제 TSMC 실적하고 이제 GPU, CPU 차이 요거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먼저 같이 보면서 네, 네. GPU랑 CPU 차이가 계산에 얼마나 중요한지. 네, 네. 아, 요거 눌러볼까요? 네. 네. GPU. And there's a lot of confusion about what the heck a GPU is and what it does. So they asked us to come. Let me speed it up. 이게 좀 전에 한 게 이제 CPU 방식이겠네요, 그죠? 이거 내 영상 처음 보지만 얘는 한꺼번에 다 해버릴 거야, 아마. 그게 GPU니까. Ladies and gentlemen, science class is now over. 네, 그분들 영상 잘 보셨지요? 제가 작년 가을쯤인가요? 어디 저기 교실이 있는 스튜디오를 하나 빌려서 수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GPU, CPU 설명드리면서 벌써 그거 설명한 지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도서관을 제가 예를 들었었죠.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데 뭐 메모리도 설명드리고 GPU도 설명드리고 CPU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책을 이렇게 쭉 행대로 책을 꽂아둔 글을 사서가 착착착착 꺼내는 거랑 책이 종으로 이렇게 쭉 쌓여 있는 거, 직렬이죠. 직렬종대. 거기에서 책을 고르는 거는 하나하나 다 뒤져봐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뭐 저기 학교 다닐 때 일렬 행대로 팍 그릴 때, 그러면 행대로 쭉 서 있는 거는 쭉쭉 뽑는 게 순식간에 어디에 무슨 책이 꽂혀 있는지를 서고에서 착착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책을 만약에 옆으로 길게 이렇게 일렬 정대로 쌓아놨다 그러면 무슨 책이 어디인지 찾기에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겠죠. 한 권 꺼내고 그다음 뭐 또 한 권 꺼내고 뭐 이렇게 봐야 돼요. CPU는 이제 직렬 연산을 하는 거죠. 책을 한 권으로 이렇게 일렬로 세워놔서 그 뒤에 무슨 책이 나오는지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동안에는 이제 CPU만으로 충분히 세상에 컴퓨팅을 하는데, 컴퓨팅은 계산한다는 의미죠. 컴퓨터는 계산하는 물건을 컴퓨터라고 그러는 거고, 컴퓨팅은 셈하는 거예요. 셈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CPU는 일렬 종대로 해도 충분히 컴퓨터들 기존의 수요에 정보 처리 속도나 수요에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는데, 이 AI가 되면서 이게 CPU로는 부족하게 된 거죠. 그 GPU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GPU는 맨 처음에는 이 AI용으로 개발된 게 아니라 GPU란 말 뜻이 그래픽이라는 거죠.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 뭐 이런 뜻이라서 어떤 그 표나 그림 이런 걸 이해하기 좋은, 게임 할 때 우리가 뭐 게임이 전부 그래픽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빨리 작동케 하는 목적으로 이 GPU가 개발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AI 때문에 연산의 처리 속도가 무지 빨라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AI는 인간의 뇌를 대신하는 거니까요. 인간의 뇌를 대신한다는 것은 인간의 오감이 있죠.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맛보는 거, 손으로 만지는 거, 뭐 냄새 맡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오감인데,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뇌에서,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이 뇌 안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어떤 건 직관적으로, 또 자뇌, 우뇌가 하는 역할이 다르고, 측두엽이 다르고, 전두엽이 다르고, 그런 인간의
뇌를 기계가 대신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사람보다 빨리, 지금도 아마 어떤 그 인간의 직관을 따라갈 수 있는 컴퓨팅 속도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령 우리가 뭐 자율주행을 한다. 그럼 차를 우리가 운전할 때 앞에 사람이 튀어나오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명령을 다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시신경으로 사람이 보여. 그러면 즉각 뇌에 가서 발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제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밟아. 그게 막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 이거를 기계가 대신해야 되니까 그 연산 속도가 빨라야 되는지를, 연산의 양이 많아야 되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지금까지 나온 거는 음성 AI, 그 다음에 다중 언어 모델, LLM 모델, 그 다음 소규모 언어 모델, 이런 것들의 GPU가 주로 쓰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언어에 대비해서 영상은 또 몇 배나 데이터 양이 많죠, 그죠? 그 다음에는요, 또 다음 생각해 보시면 로봇도 그러고 차도 그러고 뭐가 이렇게 시신경을 대신할 수 있는 시각적인 뇌도 필요하게 되고, 저는 이제 아주 이제 크게 생각하는 게 물리적 공간의 이해. 그건 정말로 많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엄청나게 많은 연산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이제 GPU가 지금 이제 수요가 막 시작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CPU와 GPU의 차이는 그분님들 좀 전에 영상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CPU는 병렬이 아니고 직렬로 일렬 종대로 딱 서 있는 거를 예를 들어 소지품 검사를 한다고 쳐요. 학생을 일렬 종대로 세워놓고 각자 자기 앞에 소지품 꺼내놔 한 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한 명씩 차례대로 봐야 되는데, 병렬 연산 GPU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행으로 세워놨어요. 행으로 세워놓고 소지품 꺼내놔 이러면은 한눈에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눈만 돌리면 되니까 그런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세상은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GPU를 필요로 하게 될 거다. 왜냐? 인간의 뇌를 대신해야 되니까요. 인간의 뇌가 얼마나 뛰어난 고성능인데요. GPU는 기껏 해봐야 사람이 만드는 거고, 인간의 뇌는 누가 만들었나요? 신이 만든 거예요. 이 신이 만드는 인간의 뇌를 사람이 따라가려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냐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GPU와 CPU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셨을 거고, GPU가 왜 많이 갑자기 급격히 늘어난 게 왜 늘어났는지 그게 AI 때문이고, 그리고 또 AI 가지고 설명하려면 또 많이 길죠. 오늘은 GPU와 CPU 차이 요걸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저는 굉장히 커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뭐 지금 자본적 지출 논란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안 하면 사업을 접어야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이걸 등회시하면 빅테크 회사들을 몇 개는 문을 닫아야 돼요. 여기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면. 또 각국의 운명도 AI로 저는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 중이에요.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AI 생태계가 되면서 급격히 하이라이트 되고 있는 또 한 회사가 있죠. 그 회사 실적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TSMC 이번 3Q 순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보다가 많이 잘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은 뭐 주가가 안 좋아서 반도체 겨울이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대한민국에만 온 반도체 겨울이고,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에만 온 삼성전자 반도체 겨울이지 이 전체 반도체 겨울은 정말 아니고요. TSMC가 이번 분기에 컨센서스보다 지금 얼마 잘 나왔나요?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가 36.5% 늘어났고요. 이거는 이번에 LSEG 전망치란 말 그분들 많이 보실 텐데, 요거는 런던 증권 거래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런던 증권 거래소는 유럽 시장 전체에서 굉장히 컨센서스가 많이 모이고, 여기서 또 미국 시장 것도 여기서 다 컨센서스가 집계를 해요. 런던 증권 거래소 전망을 근거로 했을 때 3분기 순이익이 2,982억 대만 될 거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작년 3분기보다가 41.3%나 증가한 숫자라고. 이제 가실적을 발표했죠, 지난주에. 그래서 17일 날 아마 내일이죠? 내일 되면 부문별로 실적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부문별로 이제 얘들 부문을 어떻게 나누냐면, 고성능 컴퓨터,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HPC 사업 부분이 있고, 거기서 차량용이 있고, IoT용이 있고, 기타 사업부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HPC 쪽은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엔비디아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고성능 컴퓨팅, 거기 HBM하고 GPU
GPU를 섞어 놓은 현재는 H200으로 주로 나가는 그 부분이니까 아마 실적 좋게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실적이 나빴다 그래서 또 엔비디아 주가가 뭐 떨어지고 그런 것도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사실상은 다른 법령 쪽은 지금 안 좋으니까요. 그 TSMC는 지금 뭐 끊임없이 공장을 증설하고 있어요. 최근에요. TSMC에 제가 요거 보고도 좀 이제 사실은 깜짝 놀랬다나 뭐 하여튼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삼성의 갤럭시 10에 대만의 미디어텍이 만드는 AP 프로세서가 실릴 거래요. 그러니까 AMD, 애플, 미디어텍은 대만 내에 있는 거고 퀄컴, 브로드컴 뭐 이 모든 회사들이 뭐 다 여기다가 칩의 제조를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는 실적이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레거드에 있는 차량용 이것도 자율주행이 늘어나면 그것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로봇이 늘어나도 여기다가 맡길 것 같고요. 계속해서 증가할 것 같아요. 그런데다 이 회사는 R&D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위탁 가공만 하는데도 R&D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서 경쟁 회사인 기업들에 비해서 제가 그건 직접 말씀드리기 참 곤란할 정도인데 매출 대비한 R&D가 엄청 늘고 있고요. 여긴 또 열려있는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요. 폐쇄된 루프를 가고 있지 않고 그래서 저는 아주 좋아하는 중이죠. 다만 이제 한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그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죠. 우리 워렌 버핏님께서 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려해서 주식을 다 팔아버렸죠. 아마 그분이 판 뒤에 지금 배가 올랐어요. 배 이상 오른 것 같습니다. 700불 뭐 이럴 때 팔았으니까 지금 많이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70불 정도인 거죠. 실적 앞으로도 저는 계속 잘 나올 거로 보고요. 계속해서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최근 들에서는 가오승 단지에 파운드리 패키징 공정 P5, P4 공장 증설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유럽에 얼마 전에 독일에 드레스덴인가? 거기 공장을 하나 지었었는데 추가로 또 짓는다 그거고요. 애리조나에도 공장을 또 하나 짓는데요. 이미 기존에 애리조나에 패키징 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 더 짓고 거기에 2027년부터 양산이 될 건데 거기에 AMD가 줄을 서 있다고 지금 그럽니다. 그리고 GPU 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우리 연초에 그 오픈 AI 샘 울트먼이 7조 달러를 펀딩을 해서 그 GPU 만들겠다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29년입니다. 그죠? 그거 만드는데도 TSMC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그 당시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이 회사 점유율이 지금 62.3% 4% 되는데 저는 점유율이 좀 더 올라갈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점유율이 떨어진다면 그건 중국 회사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우리 기업들이 진짜 여기 빨리 경쟁력을 회복해야 돼요. 자, 그런 상황이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외하고는 펀더멘탈 리스크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PER도 밸류에이션도 포워드로 원래 기준으로 한 21배, 23배 이 언저리인데 이번 분기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면 그 PER이 주가는 올라있는데 오히려 낮아지겠죠. 그죠? 내년도 기준으로는 PER이 뭐 17배, 8배 이 정도 언저리까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투자할 만해요. 그런 말씀드리면 지정학적 리스크만 제외하면 없는 거고 또 하나 이 회사의 장점은 경기 변동성에 따른 단가의 등락에 좀 무관하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그 단가에 민감하죠. 그죠? DRAM 가격이 올랐니 내렸니 뭐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얘는 오르든 말든 자기는 이제 그 오르고 내리는 위험은 자기에게 위탁 가공을 맡긴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사람들의 위험이고 얘는 그냥 수수료만 받는 거니까 최종 판매 가격이 얼마인지 자기는 몰라도 돼요. 그 원재료 가격이 등락에 따른 것도 거의 이제 그 영향을 덜 받는 그런 구조에 가 있죠. 왜냐? 마진만 취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대부분이 우리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해서 국내에서 가공해서 해외로 수출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인가공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단가에 따른 손익을 우리가 고스란히 다 부담해야 되죠. 그래서 글로벌에서 원유값이 오르면 화학회사들 이익 안 좋아지고 글로벌에서 철강석 가격 올라가면 또 그 관련 기업들 힘들어지고 뭐 반도체 재료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TSMC는 이 GPU 엔비디아 생태계뿐이 아니라 모든 그 AP 프로세스, 이제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기존까지는 HBM이 있기 전까지는 기성복에 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전류가 흐르든 안 흐르든 계속해서 메모리를 저장하고 있는 우리 USB 생각하시면 돼요. 낸드 반도체가 있고, 삼성전자가 낸드에 집중하느라고 HBM을 놓쳐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류가 흐를 때만, 그때만 기억을 저장했다가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기억을 깡그리 지워버리는 D램이 있어요. D램은 우리가 PC에 처음에 구동하면, 그리고 거기에 뭐 그 캐시 메모리를 얼마 사용했어요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전류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연산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할 때는 D램이 기억하고 있다. 전류가 끄면 그때 연산했던 게 다 없어져 버리죠. 그게 D램이에요. 그거는 둘 다가 이제 지금까지는 기성복이었고, HBM이라는 새로운 맞춤복이 하나 생겨져 있는데, 그거는 일단 이제 큰 범주에서는 여전히 메모리니까 그건 제외하고, 그 다음에 진정한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명령 체계를 만드는 CPU 기반으로 된 AP 프로세스. 그게 통신용이 있을 수도 있고, 차량용도 있을 수 있고, 핸드폰에 들어가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많은 그 제어하는, 그 전까지는 그게 CPU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차량용도 그러하고, 우리 핸드폰에 들어가는 것도 그러하고, 그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AP 프로세서라고 그러죠. 그걸 시스템 반도체라 그러기도 하고, 거기에서 약간 이제 시스템 반도체보다가 약간 성능이 떨어지는 걸 로직 반도체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요거는 그 각 제품마다 개발하는 회사마다 다른 사양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애플폰에 들어가는 AP 프로세서, 이번에 나온 게 A18 프로세서잖아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거, 스냅드래곤 뭐 이렇게 노트북에 들어가는 거, 그런 게 다 이제 AP 프로세서에 해당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로봇에도 AP 프로세서가 들어갈 거고, 앞으로 이제 분산 연산이 많아지면 AP 프로세서의 양은 점점 많이 늘어날 거고, AP 프로세서를 만드는 공정을 파운드리 공정이라 그래요. 그런데 D램 만드는 공정이랑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아요. 반도체는 똑같기 때문에 웨이퍼를 가지고 와서 여기 극자외선을 찍어 가지고 웨이퍼를 절단을 하고, 거기다 회로를 새겨 넣고 전류를 흐르게 해서 다이에다 접합을 하고 인터포즈로 연결시켜 가지고 기판에 연결시켜 가지고 그거를 부품으로 트랜지스터 해 가지고 끼워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반도체 공정이 D램이나 낸드 공정이나 AP 프로세스 공정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이 ASML 장비가 필요한 건 똑같아요. 그런데 AP 프로세서는 맞춤형이라는 거예요. 성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애플에 들어가는 AP 프로세서가 다르고, 또 뭐 차량용 반도체도 가령 현대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의 설계랑 뭐 테슬라에 들어가는 설계가 다르고, 서로 다 다른 주문자가 설계한 대로 만들어주는 것, 그걸 파운드리라고 그래요. TSMC는 뭘 하냐 하면 자기 스스로는 하나도 자기 위험과 자기의 계산으로 된 상품을 판매하지 않아요. 오직 주문자가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반도체를 만들어주세요, AP 프로세서를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거기에 만들어만 주는 거예요. 빵을 만든다고 쳤을 때 자기는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 빵을 어떻게 잘 만든 데만 관심이 있지, 그러다 보니까 빵값의 동향이나 밀가루 값의 동향에 따라 가지고 이 회사의 어닝이 늘었다 줄었다 그러는 게 아니고, 빵 하나 만드는데 수수료를 얼마 받는다, 이게 이 회사의 펀더멘탈이에요. 그게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메모리 만드는 회사랑 다른 거죠. 그리고 그 회사에 엔비디아도 여러분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에요. 반도체 만든다고 해서. 이 회사는 공장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애플도 공장이 없어. 애플 아이폰 만드는 공장, 지들 하나도 안,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두뇌에 해당하는 AP 프로세서는 TSMC에 맡기는 거야. 그래서 이 글로벌에서 이 회사에 이런 프로세서 가공을 맡기는 회사가, 그전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여기도 칩을 또 일부 만드는, 자기 칩을 만드니까 퀄컴도 제조 공장을 안 가지고 있어요. 통신용 칩을 다 누구한테 맡겨서 만드느냐? TSMC에 맡겨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브로드컴도 공장 안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에다 맡기는 거고, 애플 칩도 TSMC에 맡기는 거고, 그리고 일부 칩들은 이제 삼성전자에도 예전에 좀 맡긴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현재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정에 삼성전자 내부 고객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운드리 위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TSMC가 삼성전자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물론 R&D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이 회사의 모토가 있어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가령 이제 애플이 기가 막히는 휴대폰을 정말 발열도 줄이고 동작도 잘 되게 하고 게임과 호환성도 높게 하고 막 이메일도 씩씩 보내게 하고 사진 촬영 된 거 편집도 잘하게 하는 어떤 AP 프로세서를 자기가 설계했다고 쳐요. 근데 이거를 삼성에 맡기자니 물론 파이어월이 있다고 그랬지만 삼성전자도 핸드폰을 만들잖아요. 혹시 이걸 도용해 가면 어떡하지? 이런 리스크도 고객 입장이라면 그럴 이야 없겠지만 느끼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삼성전자는 턴키 베이스로 파운드리를 다 한다고 그러지만 턴키로 한다는 얘기는 웨이퍼를 사갖고 와서 자르고 하는 전공정 이것도 다 하고 설계도 자기가 하겠고 설계부터 해서 전공정, 후공정까지 나중에 패키징까지 자기가 다 하겠다는 거니까. 근데 TSMC는 우린 설계 안 해. 너희들이 설계도 가져와. 대신에 만드는 거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줄게. 수율이 좋게, 싸게 잘 만들어 줄게. 이게 이제 이 회사의 모토고 거기에 세계에 이제 많은 회사들이 그 전략에 동의하는 거고 또 그것만 계속 하던 중에 그 와중에 이제 AI 때문에 생겨진 GPU 프로세서도 이제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게 되는 시대에 진입한 거죠. 그럼 GPU H100 시리즈, 200 시리즈 거기에는 엔비디아가 설계한 GPU 프로세서 반도체가 들어가고 그 위에 요 이제 기판은 맨 밑에 바닥에 있겠죠. 이걸 뭐 유리기판으로 하니 많이 말들이 많아서 제가 돈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돼요. 그거 돈 안 됩니다. 유리기판. 근데 어쨌든 여기에다가 이제 GPU를 깔고 그 옆이거나 수직으로 위에다가 메모리를 반도체를 갖다 얹는 거예요. 그 메모리 반도체가 뭐냐? HBM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AI 때문에 양이 많이 늘어났고 HBM은 메모리 회사인 하이닉스나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H20에 들어가는 건 삼성전자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 일부 만들고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만들면 대만으로 가서 이제 그 GPU하고 이 메모리 HBM을 같이 연결시켜서 하나의 코포 200 시리즈 칩을 하나 완성을 하는 거죠. 그걸 연결시키고 하는 거를 패키징 공정이라고 그러고 패키징이 포장이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걸 연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거를 이제 TSMC가 그 방식으로 그렇게 연결하는 그 공정을 COWOS 공정이라 그러고, 거기에 들어가는 웨이퍼 양이 원래 연초에 월 6,000장? 제 알기에 그 정도 하다가 지금 뭐 한 월 3만 장 이렇게 늘어났고, 내년 되면 그게 8만 장, 뭐 월 7만 장 이래서 연간으로 해서 연간 70만 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원래보다가 몇 배, 3배 늘어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럼 내년까지 이제 어닝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가 있어요. 그래서 TSMC는 이 AI라는 GPU, 이 엔비디아라는 고객이 없었더라도 안정적인 성장은 하고 있었을 텐데, 이 GPU 시장이 개화되면서 GPU가 메모리도 함께 필요한 거고, 그러면서 갑자기 어닝이 급증하기 시작한 거죠. 엔비디아도 맡기지만 AMD도 여기다가 맡겨요. 미국에 있는 그 반도체 회사들은 그 대부분 다 설계만 하는 팹리스 회사, IP 특허권, 설계 특허권 이런 것만 가지고 먹고 살죠. 퀄컴이 전체 이익의 한 30-40%가 애플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애플이 2026년까지 계약을 완료를 하면 자체 개발하겠다고 그러고 있을 정도로 미국에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다 제조는 아웃소싱을 하고 자기들은 설계만 하는 거죠. 사실은 팹리스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암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브로드컴도 그러고 하고, 미국에서 제조를 직접 하는 회사는 인텔이 있는데, 인텔이 지금 안 좋잖아요. 그 안 좋은 이유가 제조 단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양궁도 잘하고, 탁구도 잘하고, 골프도 잘하고, 작은 거 이렇게 미세하게 하는 건 우리가 잘한단 말이에요. 동양인들이 그걸 더 잘해요. 쌀을 주식으로 하고, 그래서 미세하게 컨트롤 하는 거, 뭐 침 놓고 젓가락질 하고 이런 거 우리가 참 잘해요. 그래서 제조에서 설계하고 이런 거는 그쪽이 발달했을지 몰라도 이제 매뉴팩처링 하는 능력은 우리가 훨씬 나은 나라죠. 그래서 그건 우리랑 대만이랑 중국이랑 일본이랑 마찬가지의 일이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GPU, CPU 차이, 그 다음에 TSMC가 요즘 왜 매출이 늘어나는지. TSMC는 영업이익률이 50%가 항상 넘어요. 그 이유는 얘네들은 들어가는 원가가 무슨 삼성전자나 이런 것처럼 웨이퍼나 이런 게 원가가 아니에요. 인건비, 연구개발비 이런 것들, 그 다음 공장 돌리는데 들어가는 제조 간접비 이런 것들이 원가지. 이 회사의 매출은 수수료니까 그것도 아주 좀 많이
다르게 보셔야 돼요. 영업이익률도 높고 밸류에이션도 지금 실적이 좋아서 별로 높지 않아요. 저는 좋은 투자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또 앞날은 또 모르는지라 경기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팔로우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